IT와 디지털은요. 앞에서 직무 소개는 사실 은행에서 좀 자세히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이제 IT적인 뭐 기술 그리고 이제 AI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공학 지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공학 지식과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활용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기타 등등들은 그냥 기술적인 지식의 이해예요. 이런 것들도 물론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금융권에서는 여러분들 혼자서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내에서도 그렇고요. 본사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IT 부서에서도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자세들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팀워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 열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 개선의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 게다가 기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인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행복 부분인데요. 저는 디지털이랑 IT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플이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보통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다른 기타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전략이나 정책 수립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와 그리고 그런 UX, UI 이런 것들로 고객을 이제 만난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금융상품에 따른 만족도도 있겠지만 그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고객 지향적 사고이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거고요. 이는 결국에는 고객의 행복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컴플라이언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할 때요. 관련된 법규라던가 뭐 이런 금융감독원의 지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품질 준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IT와 디지털 쪽으로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타 여러 프로젝트라던가 뭐 개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뭐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서술하기가 조금 쉬우실 텐데 뭐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일반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컴플라이언스는 좀 처음 보고요. 그리고 상품 제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업무 등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컴플라이언스도 어떻게 보면은 법규와 사규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가 각종 이제 소속된 집단 내에서 원칙과 규칙, 내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암묵적인 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상품을 제안한다라고 했지만 상품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손님들에게 무엇인가를 권유해드리는 것. 그리고 제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기 위해서 뭐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 직무 역량과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적인 역량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인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금융권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기존의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넘어가면 자, 우리은행의 신년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년사를 짚어드리는 이유는요. 신년사를 통해서 한 해의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상반기 지원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 나가겠구나 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네, 진짜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냈나 라는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하반기니까 진짜로 우리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